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예, 우유TV. 와! 유태경 선생님께서 어머님한테 무슨 피드백을 좀 받았다고.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본인이 홍보를 하고 나서 구독자가 200명 이상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기로 했고요. 일단은 머리 너무 많이 만진다. 남성분들은 좀 밝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제가 옛날 하얀색 난닝구 다시 갖고 왔습니다. 카메라를 좀 봐라. 카메라를 봐. 너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훔쳐보는 느낌이다. 뭐 이런. 아주 좋은 말씀. 되게 와닿는 피드백들이네요, 다들. 우리가 못 지키고 있었죠. 요즘 초심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제 그동안 유방암을 좀 많이 해서 미세 석회화, 유방의 석회화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래요. 미세 석회화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석회화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석회화가 뭘까요? 그 우리 유방 촬영했을 때 네, 하얗게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칼슘이 침착된 것. 오, 네 맞아요. 보셨어요? 네. 옛날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이제 뭔가 노폐물이라 그랬잖아요. 세포에 죽은 활동. 맞아요. 석회화는 이 유방 조직에서의 변화가 생기면서 남겨지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회화가 유방암하고 연관이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유방에 석회화가 있다고만 들어도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죠. 석회화라는 게 별로 유쾌한 사항은 아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석회화는 왜 생기는 거예요? 석회화는 이제 생기는 이유는 암과 상관없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사실은요. 영쌤이 얘기한 것처럼 칼슘이 침착되어서 생기는 것인 건데 유방 안에 생기는 그런 여러 혹들이 그런 흔적들을 남기는 거거든요. 모유가 남으면서 찌끄러기가 남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섬유선종이 있다가 이게 약간 퇴화하면서 흔적처럼 그런 게 남기기도 하고 뭐 무록 낭종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지방 괴사 같은 거 특히 수술한 분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우리도 성형외과적에서도 되게 지방 이식 많이 하잖아요. 그 지방 이식 했을 때도 석회화로 보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이제 들어가서 잘 생착이 좀 안 되고 괴사되면은 흔적이 이제 석회화로 남기도 하고 아니면 외상 부딪혀가지고 그것도 사실 지방괴사의 일부인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석회화들은 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게 생긴 석회화들은 좀 굵어요. 그래서 소견 자체가 양성 석회화라고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석회화라고 써 있어도 결과지에 양성 석회화라고 써 있으면 별거 아닌 거예요. 나쁘지 않은 암으로 네. 가지 않은 네. 석회화다. 네. 모든 석회화는 암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중요하네. 포인트인데 석회화가 암이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니까 석회화가 보이는 거지. 그치, 암의 흔적이 석회화인 거지 이 석회화가 암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석회화가 별거 아니라고 해서 남긴다고 해서 암이 더 잘 생긴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석회화는 그러면 뭐 멸치나 우유를 많이 마시면 네. 칼슘 많은 제품들. 아닙니다. 네. 네. 칼슘 먹는 거랑 전혀 상관없고요. 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폐경 여성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칼슘제도 많이 처방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먹는다고 유방에 칼슘이 더 잘 생기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유방암에서도 미세 석회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암세포들이 정말 빨리 자라거든요. 빨리 자라면서 일부가 죽기도 해요. 그 자라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으면서 그 죽은 세포를 몸에서 알아서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가 잘 안 되고 흔적 남는 게 이제 미세 석회화인 거거든요. 이 앞에 미세라는 이름이 붙어요. 미세 석회화라는 이름이 붙고 이제 그만큼 작다는 거죠. 미세 석회화라는 거는요. 근데 또 미세 석회화라고 다 암인 거는 사실은 아니고 모양 가지고 보는 거예요. 뭉쳐 있다든지 아니면 줄기처럼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미세 석회화가 암으로 인한 석회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석회화가 있으면 네. 일단 모양이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 모양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렇죠. 결정이 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석회화 소견으로 병원에 왔다. 그러면은 촬영한 그 영상을 갖고 오면 좀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유방 촬영했을 때 그 결과지 해석하기 그것도 네, 우리가 맞아요. 찍었었는데 거기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확인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맞아요. 영상을. 거기에서도 네. 나오죠. 영상을 안 갖고 오시면 이 석회화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 없어서 다시 찍자는 말을 해야 되는데
끔찍하죠. 너무 힘들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키워가지고 확대해서 찍는 그 촬영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언제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의심이 될 때 그러니까 석회화가 있는데 누가 봐도 양성 석회화면 굳이 찍지 않지만은 미세 석회화가 좀 보이고 있고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확대해서 보는 확대 촬영이라는 거를 해요. 두 판 사이에 이렇게 유방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석회 있는 부분을 국수적으로 더 누르는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것인 거고, 환자분이 이제 결과지에서 뭐 왼쪽에 석회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도 왼쪽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확대 촬영할 위치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그냥 기본으로 찍는 촬영 사진이 있어야지 이제 확대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석회화가 의심이 된다 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확대 촬영인 거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검사 뭐 할까요? 초음파. 초음파를 해야 되겠죠? 왜 해야 되죠? 그 그 눈빛이 흔들려. 유방 촬영으로 네. 확실하게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석회화는 일단 초음파에서 잘 안 보여요. 좀 많이 있어야지 보이고 뭐 드문드문 조그맣게만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석회화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 위치 계속 틀리네? 그걸 하는 목적이 중요한데 이 석회화가 의심스러워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면은 조직 검사를 초음파 보면서 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하거든요. 그럼 초음파로 보이는지를 알아야지 초음파로 조직 검사를 할지를 아니까 그 석회화 있는 부분에 초음파로 보이는 혹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아니면 석회화가 많으면 석회화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거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하겠다 했을 때 어떤 방법을 할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뭐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초음파를 했는데 그 자리에 뭔가가 있고 석회화도 보인다. 그러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네, 그죠? 근데 초음파로는 아니요, 그렇지는 그것도 않아요. 아니에요. 초음파로는 석회화를 사실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굵은 건 보여요. 보이기는 하고요.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섬유선종이에요. 섬유선종에 퇴화되면서 남는 석회화는 촬영으로 보면 이제 양성 석회화인 게 보이거든요. 근데 둘 다 보이는 것이긴 그러네, 하죠. 그럴 수는 있네요. 네네네. 꼭 나쁜 거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조직 검사를 이제 석회화가 봤는데 이건 조직 검사 해야 되는 석회화다 싶다.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기준은 암일 확률이 높았어. 얼마 정도였죠? 60%. 네? 그게 뭐야? 15%에서 60%뭐 그거 아니었나요? 2% 이상이면 조직 검사. 아, 2% 이상이가 너무 말이 안 되게 너무 작고. 60%라니. 그러면 그 놓치는 걸 어떡하려고? 아 그리고 그럼 만약에 그러면 치밀 유방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네, 그러니까 추천 네, 하죠. 권유를 하는데 네.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석회화와 비슷한 이유로 이제 초음파를 그럼 권유를 하는 건가? 치밀 유방에서요? 그 이게 2차원의 그 유방 촬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더 권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 치밀 유방에서 이제 초음파를 권고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네. 정상적인 유방 조직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으니까 이 숲에 나무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고 그 많은 나무 안에 숨어 있는 이제 동물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숨어 있는 혹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다 보니까 초음파를 해야 되는 거고, 치밀 유방 얘기를 한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환자분들이 치밀 유방이니까 유방 촬영하면 안 보이니까 그냥 초음파만 하면 되냐 안 되냐 촬영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촬영을 그런 경우에는 이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석회화, 미세 석회화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촬영이 필요해요. 결국 양쪽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가끔 있어요 환자분들이 그동안에 초음파를 해오다가 이제 이상 하다 그래서 촬영을 했더니 이제 막 석회화가 쫙 깔려 있고 모르고 지내고 있었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서 촬영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석회화를 봤는데 암일 확률이 2% 이상이다 싶으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조직 검사의 또 방법이 방법의 문제죠. 문제가 있죠. 우리 초음파로 보이는 게 있으면 초음파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하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흔히 하는 방법이고 초음파로 안 보여요. 엑스레이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는 방법 아시죠? 로컬라이제이션? 그것도 있죠. 그게 아닌가 보네 근데 정답이? 뭘로 하지? 명쌤이 얘기한 거는 이제 촬영하면서 우리가 그 석회 있는 부분에다 바늘을 꽂고 수술을 하는 방법인 거고, 근데 수술은 좀 침습적이잖아요. 상처도 남고 마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입체적 정의 맘모톰이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맘모톰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유방에 있는 혹을 떼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굵은 바늘로 빨아들이면서 조직을 떼는 건데 떼는 거는 맘모톰이라는 기계를 쓰지만은 방식 자체가 초음파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유방 촬영하려고 유방을 짜부시킨 상태에서 엑스레이 찍어서 이제 3차원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이제 맘모톰을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일단 좀 힘들어요. 유방을 계속 한 3, 40분 짜부시켜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 입체적 정인 맘모톰 기계가 워낙 비싸서 거의 대부분 대학병원 아니면 좀 아주 큰 유방외과 아니면 없고 무엇보다 비싸죠. 비급여이기 때문에 심지어 암 환자분이더라도 비급여로 되니까 쉽게 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초음파로 그냥 괜찮을 것 같지만 확인해 봅시다 해서 하는 초음파를 할 수 있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미세석회화는 그렇게 쉽게 조직 검사 하자고 하기가 좀 어렵죠. 보면 이제 마지막 경우는 어떤 경우는 아주 완전 괜찮은 경우가 있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이 있죠. 조직 검사할 정도로 의심스럽진 않지만 무조건 괜찮다고만 할 수 없는 딱 그 단계가 됐을 때는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거죠.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총 2년을 봤을 때 석회화가 전혀 변화 없다. 똑같다. 그러면 괜찮다 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게 있으면은 그때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뭘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또 이제 석회화가 생겨가지고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상당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는데 당황스러워서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밖에 없지. 전화를 했지만 해결해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현재 상황은 일단은 좀 6개월 뒤에 봐도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막상 환자 입장이 돼 보니까 환자분들의 마음이 어떨지도 좀 상상이 가는데 그래서 석회화란 말이 사실 우리가 워낙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상에서 이 석회화라는 게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로 퍼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결과지를 볼 때 양성 석회화는 괜찮은 거다. 가끔씩 복부복원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복부복원 수술을 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흉살이 이제 그 약간의 지방괴사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안에서 자리 잡으면서 딱딱해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석회화의 일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계사죠, 그게.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전절제하고 복부복원 한쪽을 유방 촬영을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잘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않으니까 그런데 가끔씩 뭐 다른 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좀 이렇게 진짜 찍어봤는데 뭐 뭔가 있어요. 뭐 이래서 이제 놀라서 이제 오시고 그러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실제로는 근데 복부복원 하신 다음에 그쪽에 이제 좀 일부 단단해지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암하고 전혀 상관없죠.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재발일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크시죠. 그렇죠. 새로 생긴 거면은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늘 만지던 게 그냥 비슷하게 만져지고 하는 거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석회화가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석회화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론, 제일 중요한 결론은 석회화가 암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세 줄로 해주십시오. 세 줄. 제가 정리를 시켜보려고. 그래서 석회화란 일단 무엇이라 그랬죠? 석회화는 칼슘이 침착된 것이다. 어떤 때 우리가 석회화에 대한 걸 주의해야 되고 검사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였죠? 미세 석회화인 경우에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추가 검사 받으라 그러면 일단은 사진을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혹시나 이제 조금 나쁜 쪽으로 의심될 때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조직 검사의 방법은 이제 초음파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제일 편할 거고 안 되면은 입체적 정의 맘모톰 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석회화는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석회화에 대한 건 여기까지였고 네. 우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알림이 마지막이야. 아 그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아 그래요? 유튜브 이제 1년 돼갑니다.